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리 팀이. 와. 아까도 뭐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네. 지난 편에서 한 번 먹는지 뭐 두 번 먹는지 뭐 그쵸, 이런 것도 그쵸. 궁금하고 저는 네. 일단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좀 그쵸. 궁금하고 근데 부작용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해야 할 얘기가 무중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건데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 힘들죠.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네. 예.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사실은 이거는 상품명 또는 성분명에 해당이 되는 약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예요. 네. SERM. 썸. 그래서 그런 약인데 이게 선택적인 거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을 하는 건데 선택적이라는 거는 어떤 데에 가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막 활발히 하는 거고 어떤 데에 가서는 막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용이 다른 건데 일단 이 약은 유방 쪽으로는 억제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쓰겠죠. 저희가. 그래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막 짜잘한 무록들이랑 양성결절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요. 이 약 자체가 에스트로겐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자극해서 막 암세포도 자라게 하고 막 자극을 하는 건데 이 타목시펜 약이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대신 띠칸이 붙어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이 못 붙으면서 이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즉 이 약은 난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폐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왜냐면 타목시펜 먹으면 생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약 먹고 폐경됐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기니까 에스트로겐 관련된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다음에 각종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 뭐가 있나요? 홍조가 생기고 네. 팔피테이션이 생기고 네, 막 가슴 두근거리고 건성거리고 또 땀도 나고 네. 질건조증도 생기고 그쵸. 또 알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남편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살도 화가 찌고, 많아진다고. 살도 찌는 거 같고 살도 좀 찌시고 네, 잘 안 빠지죠. 네, 또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좀 머리카락 얇아지는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다음에 불면증. 그런 각종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사람마다 다양한데 이제 각종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일단은 제일 힘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택적 조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궁 쪽에 붙으면은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내막증. 네.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내막증이 자궁 내막증도 생기고 자궁 폴립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자궁 내막 암의 위험도 한 2배 정도 조금 올리는 게 있어요. 2배? 일반인에 비해서. 네. 일반인에 비해서 2배인 거라서 2배랑 엄청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는 하고 일단은 그냥 약간 디폴트 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궁 내막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두꺼워지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은 두꺼워져 있을 때 이게 약 때문에 두꺼운 건지 아니면 자궁 내막에 암이 생겨서 두꺼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긁어내는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사실은 진짜로 자궁에 심각한 문제, 암이나 이런 게 생기면요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 증상이 출혈이 질출혈. 네, 근데 뭐 생리처럼 막 4, 5일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2주, 3주 계속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정말 바로 산부인과에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기적인 검진은 공고사항이기는 한데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네. 어쨌거나 자궁 문제가 환자분들이 가장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고 좀 약을 먹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특히 젊은 분들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자궁 내막이 안 좋다는데 먹어야 돼요. 자궁 내막보다는 유방암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한 50년, 60년 된 약인데 그런 부작용을 모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어서 쓰는 거라서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요즘엔 탈모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탈모 약들이 먹는 약들이 남성 호르몬 관련 약들이 많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먹는 약은 또 안 되어서 바르는 약 정도는 저희가 그냥 바르는 약 정도는 하십시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바르는 약 저희 질문 많이 올라오잖아요. 발라도 되냐고. 네, 발라도 됩니다. 근데 먹는 약은 좀 이제 말씀. 미녹시딜 뭐 바르고 이러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 그 정도는 그냥. 미녹시딜이 제일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바르는 약들 정도는 괜찮아서 그렇게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타목시펜은 그런 약이고 하루 용량이 20mg이거든요. 네. 원래
그 오리지널 약이 10mg 약이에요. 2번 먹어야 되는 그래서 거구나. 하루에 2번 먹는 약인 거고. 불편하니까 하나. 네, 근데 이제 카피약도 나오고 그러면서 20mg 나오면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다음 다른 약도 부장 얘기해 줘야지. 아로마타이즈 인히비터까지 쭉 가시죠 그냥. 네, 근데 이제 타목시펜에 저희가 난소 억제 주사를 붙이죠. 뭐 루풀린, 졸라덱스, 뭐 이런 약들인 건데 졸라덱스가 조금 더 바늘이 커서 환자분들이 가끔 졸라 아파서 졸라덱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주사들은 결국에는 난소를 억제시켜서 약으로 일시적으로 폐경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 돼요. 난소억제제는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니죠. 누가 들어가요? 난소 억제 주사는 타목시펜을 쓰는 경우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폐경이 안 된 분들의 경우에는 환자 병기에 따라서 결정해요. 좀 높은 분들을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다르고 난소억제 주사도 2년 쓰기도 하고 5년 쓰기도 하고 그런 거고 난소억제 주사의 부작용은 폐경이죠. 네, 폐경 각종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일단 주사 맞으러 다니는 게 불편하고 만약에 좀 젊지만 병기가 별로 높지는 않고 난소억제 주사를 썼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주사만 좀 빼놔도 타목시펜만 먹어도 조금 나아요. 그러면은 그 난소억제제 주사의 용법은 이제 피하 주사하는 거고. 네, 배에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배에 그리고 하고. 간격은 얼마나 되죠? 간격은 저희가 주사가 한 달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요. 6개월짜리 맞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편하죠. 편하니까. 편한데 일단은 유방암에서 난소억제 주사를 쓰는 모든 임상 연구들은 한 달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 6개월짜리 나올 때 좀 보수적으로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좀 빡신 선생님들은 한 달짜리로 고집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점점 3개월짜리는 진짜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6개월짜리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모여가지고 또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는 있죠. 난소,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그러니까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하나의 약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약 이름이 되게 다르죠. 많아요.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페마라? 아리미덱스. 페마라, 아미미덱스, 그다음에 카피약들이 많아서 에이덱스, 브레트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다 비슷해요. 약들은 다 비슷하고 선생님이 앞에서 전편에서 좀 얘기하긴 했는데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정말 여성 호르몬 안 생기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난소가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면 지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말초에서 조금씩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가 아로마타제인 거고 그걸 억제하니까 아로마타제 억제제예요. 그럼 폐경이 안 됐는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경이 안 됐는데 내 난소는 살아있어. 난소가 살아있는데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난소. 그럼 난소가 막 더 열심히 역시 똑똑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머리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난소로 더 자극을 해서 난소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폐경 상태에서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폐경이 안 된 분들한테 이걸 드릴 때는 난소억제 주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난소억제 주사는 한 달짜리밖에 못 써요. 근데 폐경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 그럼 이거를 드릴 이유가 없네. 근데 그걸 드리면은 재발률이 더 잘 줄어든다는 게 보고가 되어서. 타목시펜에 비해서. 네. 어렵네. 알겠습니다. 타목시펜을 먹을 때는 저희가 난소 억제 주사를 한 달, 3개월, 6개월 다 쓰는데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쓸 때 쓰는 난소 억제 주사는 4주짜리밖에 못 써요. 확실하게 난소를 네. 억제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억제가 덜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런 약이고 요거는 하루에 한 알이에요. 네, 뭐 어떤 약을 쓰든 하루에 한 알인 거고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관절통. 맞아요. 관절통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목시펜도 좀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아로마타제 억제가 더 많고 가장 전형적인 건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먹쥐기가 뻣뻣하다가 활동해 보니까 좋아지더라. 네, 이게 가장 하나고 뭐 관절염 증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평소에 좀 안 좋았던 관절들도 좀 통증이 더 생기고 그게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못 먹는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이 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폐경 여성은 못 써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뭐 예를 들면 병기 1기고 뭐 타목시펜이든 아로마타제 억제 쓰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런데 굳이 골다공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쓸 필요가 없으면 타목시펜을 쓰는 거죠. 결국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조금 올라가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관절통이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편하게 먹어요.
특히 자궁 문제가 없으니까 환자들이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관절통이 너무 심해서 아유 그럼 타모xifen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타모xifen 부작용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자궁 얘기를 하면은 또 안 근데 바꾼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외래 환자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 유튜브 그래서 찍고 있잖아요 지금. 좀 줄이려고. 좀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다 이 정도 정보. 많이들 아시기는 서로 공유가 하는데. 많이 되는 정보일 것 같아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폐경전이면 무조건 타모xifen, 폐경 후면 나처럼. 무조건 아로마타제 이렇게 알고 이런 있는 거라든지 뭐 타모xifen 먹으면 무조건 폐경돼요. 이것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약간 거를 좀 교정해주는 정도. 네, 짚어나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 거고 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첫 번째는 또 병기와 병기가 제일 인 건데 중요한데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제 몇 퍼센트가 떨어지냐. 그러니까 비율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랑 타모xi펜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로마타제 억제 한 20%에서 30% 정도가 좀 더 재발률이 줄어들거든요. 더 셀 것 같아요. 왠지 아로마타제부터가. 더 세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재발률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20%를 우리가 한 15나 10%로 줄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 재발률은 애초부터 2%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저 부작용을 견뎌가면서 그거를 1.5%, 1%로 줄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발률이 낮은 사람들은 뭘 써도 비슷한 거고 재발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센 거를 써야지 좋죠. 병기가 중요하다. 네, 병기가 중요하고 나이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여성일수록 좀 더 세게 하는 경향이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어. 예. 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사실 그냥 뭐 호르몬 억제제가 있고 타모xi펜이 있고 아리백스가 있고 이 정도만 알았지. 그리고 난소 억제제 쓰면 그 뭐 난자 동결하고 뭐 그런 것만 대충 알았는데 저는 관절통 있는 환자들의 그런 호소들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게 아로마타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잘 풀어놨으니까 이거를 좀 차분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근데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어쨌거나 잘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위해서 이상. 우유TV였습니다. 네, 와.